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피성년 후견인 부분을 좀 정리하실 건데요. 피성년 후견인을 정리하실 때에는 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했듯이 그 매매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셨는데 치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되면 치매 노인과 계약을 했을 때 치매에 걸린 분들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한데 우리 어머니 치매 걸리셨는데 하고 요양원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재산을 갈취하는, 그렇게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 구조입니다. 자, 제 구조 보시면 성년 후견 계시의 심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항 보시게 되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그럼 지속적 결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억해 두시죠. 어떤 질병과 장애, 노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속적 결여된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이 되셨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가도록 할게요. 그때는 자,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성년 후견을 개시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스스로 행위를 하는 것이 위험인데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자, 도와줄 사람을 뽑습니다. A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자, 이분을 뭐라고 하냐면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인은 뒤후, 볼견 사람이 뒤에서 봐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의 얘기죠. 그런데 이 A는 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너 뒤에서 돌봐드려. 그런데 네가 성년으로서 완벽하게 케어해드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치매 노인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돌봐줄 때 A가 성년자로서 완벽하게 케어해드려. 거의 대부분 다 도와드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상속인이 있을 때 그 전제되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때는 앞에 뭐를 붙인다? 피. 자, 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성년자가 아니라 이제 용어가 피성년. 자, 뭐를 붙인다고요? 피를 붙이고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의 돌봄이 전제되는 사람. 네, 이렇게 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 성년 후견인이 도와주기 시작해라. 이것이 바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성년자인데 지금서부터 성년자지만 피성년 후견으로 바뀌어서 의사표시를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죠? 가정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치매가 정말 심하시군. 보내드려. 이거 치매가 걸리지 않았는데 세상에 자식들이 이걸 악용하려고?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자, 누가 한다고요? 가정법원이 심판합니다. 자, 그럼 제도가 완벽하게 보완이 됐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기준을 가정법원이 잡아주니까 아주 깔끔하죠. 자, 요게 여러분 피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보시기 전에 2항 보시죠.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자,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도움을 시작하는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본인은 멀쩡했을 때의 본인을 말합니다. 옛날에 멀쩡했던 상태에서 그래 나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어줘 라고 얘기했던 옛날에 멀쩡했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0페이지 가셔가지고 제10조입니다. 바로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죠. 자, 그러면 이분은 성년자여서 행위할 때마다 확정적 유효였는데 성년 후견 개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10조 1항 보시죠. 피성년 후견인의 무슨 행위?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행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 상태가 돼서 취소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성년자지만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순간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동의를 해줘도 유동적 유효 상태로 갑니다. 왜? 치매 노인은 아무리 동의를 해줘도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의를 안 해줘도, 동의를 없어도 그때도 그 행위도 여러분 뭘로 갑니까? 유동적 유효로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최근에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동의가 있든 없든 그 행위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유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자,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치매 노인이지만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확정적 유효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 라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여기가 아니라 일로 가는, 확정적 유효가 되면 취소 못하니까, 요렇게 되는 범위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치매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치매에 걸리셨는데 4시부터 5시 사이 잠깐 정신이 돌아오십니다. 그때 그 법률행위를 확정적 유효로 봐야 되겠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2항이 뭐냐면 가정법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가시죠.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해서 제2항의 범위를 변경,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셨어요. 그러면 4시부터 5시 사이만 취소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4시부터 6시 사이에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태가 더 심해지셨다.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4항이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치매 노인도 너무 목이 마르면 물을 한 잔 사서 마시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또 취소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능력표는 어떻게 정리하시느냐? 이쪽 오시죠. 자, 여기 있는 이 흰색 테두리가 성년자가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의 테두리입니다. 성년자는 이 테두리의 행위 능력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아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이 모든 행위를 다 유동적 유효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빗금을 그어 볼게요. 동의를 얻어도 취소, 동의를 얻지 않아도 취소, 모든 행위를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동적 유효, 여기 부분이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흰색 빗금입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하나 정해줄 수 있었습니다. 4시부터 5시 사이에서는 취소하지 말아라. 정해줄 수 있었죠. 상태가 좀 심해지면 범위가 작아질 것이고, 상태가 좀 좋아지면, 호전되면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용품의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글자를 기억하는 동물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기억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딱 손잡이를 하나 만듭니다. 네모난 후라이팬에 계란 노른자가 2개 있네요. 여기는 흰자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시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1조를 한번 갈게요.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됩니다. 치매 노인의 치매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성년자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해서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종료 심판을 또 가정법원이 해서 이분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이분의 행위는 모두 앞으로 성년자로서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렇게 심판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피성년 후견인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12조부터 그 다음에 14조까지 한정후견, 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즉 피한정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